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후보님의 그 발언이 참으로 요상합니다. 네, 조국 사태가 시작될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무튼지간에 저는 화랑간창이 되겠다는 의지로 이제는 검찰 왕국 철폐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죠. 무던히 그 준비를 완전 무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준비부터 준비 과정이 완전 무결하면 고생을 좀 덜 하죠.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너무 힘들고 또 그 결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 혼자 그냥 들고 뛰어야만 되는 그 상황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다 구경꾼일 때 하고 이게 김경란 검찰 비리 피해자 김경란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로 완전히 승화가 되고 진화된 상태에서 제가 검찰 화랑간창 역할 제대로 감당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거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그러고 또 대한민국 우리가 반드시 추수하게 될 그 결과가 굉장히 정말 밝고 맑고 정말 창창한 대한민국을 충분히 추수할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시도하시고 나섰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해하자고 들면 얼마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작성했던 글을 지금 윤석열 후보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글을 개작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완전 무결하게 된 그 순간에 하필이면 이런 일을 만들어 주시는지 제가 유도한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유도하신 건지 아니면은 누가 유도하신 건지는 몰라도 참 오묘하고 절묘합니다. 아무튼지간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A. 아마도 검찰 왕국 구축이라는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를 철저히 묻어버려야 합니까? 아직도 이제까지는 철저히 묻어버렸어요. 전부 너도 나도 다 같이 아주 합세해서. 그런데 상황이 지금 뒤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묻어버리면 안 되는 상황으로 묻어버려야만 했을 때는 화랑간창을 하겠다는 제 저기가 몸부림이 그냥 저 혼자만의 연극이고 희극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대한민국 차원에서 절대로 묻어버릴 수 없는 역사가 돼버리면은요 30년이나 계속된 그 검찰 왕국의 그 존재가 정체가 드러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아직도 검찰 왕국 구축이라는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를 철저히 묻어버려야 합니까? 도대체 윤석열 후보가 대담하게 예고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검찰 왕국은 30년 전에 구축됐고 우리가 30년 동안 검찰 왕국을 지배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배해야 하니까 너희들은 잠자코 가만히 있어.
네, 그거를 요구하는 건지 뭔지, 네, 도대체가, 네,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그 판을, 네, 윤석열, 예, 대통령 후보님이 앞장서서 지금, 네, 벌려주셨어요. 예, 이거, 네, 돌이킬 수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네, 그 판국을, 네,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대한민국의 밝고 맑고 창창한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누가 어떤 역할을 가감하게 감당해야만 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네, 30년 전부터 화랑간창이 되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제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네, 화랑간창이에요. 그리고, 네, 검찰 왕국이 어떻게, 네, 구축돼서 어떻게, 네, 진행되어 왔는가, 예, 그런 것들을, 예, 알려드릴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거죠. 네, 아무튼지 간에, 네, 네, 작성해 보는 거예요. 고치고 또 고쳐서, 예, 구독자가, 예,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한 1명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맡고 계시기 때문이죠. 검찰 왕국에서. 아주, 예, 그건 그것대로, 네, 아주 유익하고 유용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네, 실전 경험을 통해서 쓰고 또 쓰고 또 쓰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재미있는 판을, 네,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검찰 왕국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축된 물건입니까? 네, 물건이죠. 부패구조, 적폐세력. 네, 적폐세력들이 만들어낸, 네, 부패구조죠. 네, 1990년대 언론 보도를 집요하게 추적할 경우 검찰 왕국 구축에 대한 단서를 분명히 포착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 모든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 분들조차 검찰 왕국 구축사를 제대로 구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각각의 자기 일에 바빠서, 네, 저처럼, 네, 직접적으로 다가야만 했던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면, 예,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네, 이따위 짓을 하는지 과연, 네, 알 수가 있을까? 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았던 거예요. 혹시 간이 큰 분이 대담하게 작성한 논문조차 없을까를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봅니다. 네. 언론이 보도 못하는 거, 네, 논문으로 작성해서, 네, 발표해버리는 분들이, 예,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 논문 중에, 네, 그 논문을 다 공부하고 싶었어요. 제대로, 네, 다, 네, 훑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네, 그럴 틈이 없었어요. 그거는, 네, 좀 천천히 하자고 했는데, 30년을 한결같이, 네, 화랑간창이 대기한도, 예, 준비에, 예, 여념이 없었으니요. 네, 그럴 시간도 없겠죠. 네, 논문 같은 거 들여다볼 시간 없을 것 같아요. 2. 1991년 5월 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 수사를 직접 체험한 제가 분명히 예측되는 유전무죄를 사전에 원천봉쇄하기 위한 공개진정서 1200통을 발송했던 것이 7월 30일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8월 초순 이혜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가 떨어지는 한편 만화가협회와 문예학술 저작권협회가 각각 협회 차원의 대처를 제안하는 등등, 예, 제안했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네, 이렇게, 네, 찍찍 늘려서, 네, 작성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네. 이게, 네, 한 번에 안 고쳐지네요. 예. 제안했었습니다. 문화계의 견제 의지 및, 네, 분명히, 네, 일어나는 사태를 통해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문학의 견제 의지 및 진상규명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순리적인 해결을 낙관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고치면 되겠네요. 3. 그런데 사회적인 관심과 저작권 주무부처 장관의 정상적인 권위를 철저히 무시한 검찰이 조광수 검사의 명의로 작성했던 무혐의 처분 이유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계약 당시 네, 검사들이 쓴 법조인들이 쓴 그런 판결문 수사 기록 저기 뭐야 공소장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봐서 그런가요? 저도 모르게 물이 들었나 봐요. 위 계약 당시 고소인의 만화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계약서에 귀속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에게 당시로서는 거금인 건당 85만원씩의 작화료를 지불하게 된 것이고, 봐요. 이게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맨날 이런 소리나 읽고 있었더니 제 글 문체가 법조인들이 그냥 찍찍 늘려서 뭐시고 나이라는 식으로 바뀌었네요. 네. 그동안은 그런 거에 집중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는 글다운 글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나열하는 식이지 내가? 언제 내 글버릇이 이렇게 됐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애용하는 방식이에요. 뭐 하시고 뭐 하고 계속해서 위 계약 당시 고소인의 위 만화 작품에 대한 일체 권리는 계약서에 귀속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에게 당시로서는 거금인 건당 85만원 또는 100만원씩의 작화료를 지불하게 된 것이고, 또한 그 당시로서는 저자와의 사이에 와자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저자와의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만화 저작물의 일체 권리는 해당 출판사에 귀속되는 것이 출판사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위 작품에 대한 저작채권 일체를 위 장강제에게 양도한 것이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전부 한 문장으로 이어진대요. 법조인들의 글쓰기 그 습관이래요. 제가 그걸 닮아버렸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흉보면서 담는다고요.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이 글 속에 분명히 이 글이 예고했던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체성이 무엇이었는가. 거기에 집중하면은 이게 아주 재밌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예고했던 대로 실행이 됐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4. 1991년 당시에 저작권법 제60조 출판권 양도 제한 조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출판권은 저자의 양도 없이 전매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매매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왜요? 작품이 저자의 저기잖아요. 분신이잖아요. 그걸 출판권 출판사가 마음대로 팔아치울 수 있다는 게, 그거를 마음대로 팔아치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나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악랄하기 짝이 없는 그 차치를 그 당시 모든 저작권을 사버리기에 지불했던 거금이라고 우겨대면서
예, 이거는 도대체가 안 돼, 저기예요. 이 사람들 도대체, 네, 이걸 어디까지, 예, 그렇다면은요. 전 뭐든지 다 저기예요. 네, 거꾸로 뒤집어서 고맙게 받아 앉자. 지금은 이게 검찰 왕국을 구축하기 위한, 네, 망나니 짓이지만, 그게 어디로 가요? 그대로 예, 자기들 저기로 가잖아요. 거기다가, 네, 검찰의 그 악질적인 그, 예, 막무가내 계속해서 더하고, 저기에요. 아주 그냥, 네, 천사표 같은 내 지극정성을 더해야죠. 순수하고, 솔직하고, 네, 정말 진심의, 네, 진심을 다한 지극정성. 그리고, 네, 사회적인, 네, 친묵, 묵인, 네, 방조. 그게 다 더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조광수 검사가 1991년, 네, 10월 30일 날, 네, 작성한, 네, 네, 한 장의 이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 이유서에 제가 정말, 네, 지극정성으로, 네, 진심으로, 네, 노력할 경우. 검찰에서는, 네, 그거, 예, 계속해서, 네, 틀린 거 없다. 우리가 정정당당하다고, 네, 우겨야 되니까요. 범죄 은폐 의지가 만들어내는 온갖 그 범죄 행각이, 예, 더해지는 거고. 제가 30년 세월을 그대로, 네, 그 네 개를, 네, 합체가 된 거예요, 지금. 네, 그 네 개가, 그 네 개의 그 저기가, 네, 제각각 가는 길이 달랐죠. 언론이 가는 길 달랐고, 시민단체가 가는 길 달랐고, 제가 가는 길 달랐고, 검찰이 가는 길 달랐고, 또, 네, 네, 지식인들, 네, 다 달랐죠. 그것이, 네, 지금. 제가 지극정성으로 보도만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네, 30년의 시간이, 네, 제각각, 예, 그 다른 길로 내달렸던 그, 예, 제각각의 시간이, 네, 이제, 네, 합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네, 누가 옳았느냐? 누가 정정당당했느냐? 네, 정말 누가 내 순수하고, 순수한 그 지극정성으로 시종일관 했는가? 그거는 국민 여러분이, 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막판에 그걸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자는 게 제 전략이었어요. 국민의 심판이 뭔지를, 네, 내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만들어낸 그, 예, 요리를 통해서 검찰 왕국을, 예, 완전히, 네, 박살내고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찬란한 문화, 가장 바람직한 문화, 그거, 예, 이끌어낼 수 있는, 네, 디딤돌로, 네, 당당하게 듣기 일어서야 할 디딤돌로, 대한민국을 위한 디딤돌로 만들어서 바치겠다는 게, 네, 제 의지였어요. 화랑간창이 되겠다는 의지로, 되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네, 이미 30년 세월이, 예, 거기에, 네, 그대로 예, 조명이 됐는데, 그거, 네, 없었던 일로 사라지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와서, 네, 건당 85만 원이, 네, 정가 15만 원짜리 전진물을 통째로 사버리게 지불했던 거금이었다고 하면은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30년 동안 고치지 않고 유지했다.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우겨대면서 30년을, 예,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네, 그거 끈질기게 계속했다. 네, 저자 표시 말살된 책, 네, 거기에, 네, 저자 표시 말살하고 출판한 그, 예, 책임 꺼놓게도 묻지 않고 그냥, 예, 아주, 예, 완전 무결하게, 예, 덮어버렸다. 그거, 네, 아무 하자 없어. 그렇게 우겨대면은요, 어우, 저것들 정말 인간도 아니네. 그렇게 되겠죠.
네. 저는 네, 제대로 만들어서 바치기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을 다한 거예요. 국민 여러분이 30년 전의 일입니다. 30년 동안 무슨 죄를 저질렀을 것이며 어떤 식으로 우겨댔을 것인지 네,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겨대는 검찰, 내 정체성, 그들의 그 고질적인 수법, 네, 그대로 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30년 전에 만들어낸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누가 강요한 거 아니고. 네, 검찰 왕국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종이 쪽지 한 장. 그게 대한민국이 정말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야 될 디딤돌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네, 그렇게 만들어서 바치자. 그러니까 만들어서 바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그런데 네, 대통령 후보가 되신 윤석열 후보님, 이런 판을 만들어 주시네요. 참으로 엄청난 판을 지금 만들어서 바쳐 주셨어요. 네, 그것도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그 촛불시 시민들 다 저기래잖아요. 뭐예요 도대체? 역적이에요? 도대체 윤석열 총장님이 전 검찰총장님이 저희를 무슨 죄로 지금 다 똘똘 엮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네. 아무튼 간에 정말 기가 막힌 판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 그 어느 누구도 지금 대한민국이 그냥 저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님 덕분에 대한민국이 정말로 똑바로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똑바로 서고도 남을 것 같아요. 제가 30년 동안 정말 지극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어안이벙벙해요 지금.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이것도 엄청난 둔갑질이고요. 축지법이에요. 4번 1991년 당시의 저작권법 제60조 출판권 양도 제한 조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출판권은 복제권자, 저작권자예요. 저작자예요.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교학사는 저자인 서대원의 동의 없이 장광재에게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에 대한 저작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이 조강수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 분명히 적시된 마당입니다.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면될 수 있다고 우겨대는 것도 기가 막히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고 우겨대는 것도 기가 막히죠. 저자 몰래 팔아치우고 아무 문제 없어. 네 저작권, 서대원의 저작권 침해한 적도 없고 말살한 적도 없어. 검찰 무혐의 처분 받아냈으니 된 거 아니야? 그게 교학사 사장의 저기였어요. 뻔뻔한 우격다짐이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저자와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만화 저작물에 대한 일체 권리는 해당 출판사에 귀속되는 것이 출판사의 관할이라고 교학사가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가 주장한 출판 관행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야 할 합법적인 관행이 분명했건만 이어령 문화부 장관은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중재를 지시했던 것이었고, 만화가 협회와 문예학술 저작권 협회는 각각 협회 차원의 대처를 제안하고 나섰던 것입니까? 네.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을 혼자 전담해서 그려내기 위한 화료가 권당 85만원으로 정해졌던 이유는 1981년 7월 1일 출판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규학사 양철호 사장이 금성출판사의 역사만화를 그린 신동호 화백이 권당 50만원을 받았으니 화료는 85만원이면 충분하다라는, 네, 이게 육하원칙을 계속해서 강요를 당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쭉쭉쭉쭉 늘려서 쓰는 것도 있네요. 네, 제 글 쓰는 버릇이 이렇게 아주 그냥 그들 방식으로 이렇게 완전 무게가 바뀌었다는 걸 제가 인식을 못했어요. 네. 아무튼 이제 금성출판사의 역사만화를 그린 신동호 화백이 권당 50만원을 받았으니 화료는 85만원이면 충분하다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정했던 이유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끊어줘야 되겠네요. 네. 네. 한국역사만화전 14권을 혼자 전담해서 그려내기 위한 화료가 권당 85만원으로 정해졌던 이유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1981년 7월 1일 출판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규학사 양철호 사장이 금성출판사의 역사만화를 그린 신동호 화백이 권당 50만원을 받았으니 화료는 85만원이면 충분하다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광수 검사는 그처럼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진술조서에 정확하게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7. 남편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가 진술한 후 서명 날인했다는 고소인 진술조서에는 저의 설명이 다음과 같이 기록된 상황입니다. 신동우가 양차로 그림을 그리면서 50만원을 주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게 전부 뒤바꿔 놓은 거예요. 85만원을 줬다고 거짓말을 하였기 이런 식으로 완전 무결하게 뒤바꿔 놨어요. 그래서요 제가 과연 이 대목을 고치지 않고 그냥 서명 날인 했겠습니까 하고 기자님들에게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은 묵묵부답인데 아줌마가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잖아.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나타나더라고요. 에휴. 그것은 저기도 1991년 10월 30일 검찰이 저작권 주무부처 장관의 정상적인 권위를 철저히 깔아뭉개야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1987년 군사독재 정권이 무너진 그 자리에 검찰 왕국을 구축하기 위한 포석을 요망하게 깔아버렸던 것이 분명하다면 검찰청 차원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던 무혐의 처분의 이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9. 워낙 미련했던 저는 중재를 지시했던 장관님이 조용히 침묵하는 까닭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존중해서 불기소 처분을 기소처분으로 바꿨던 전례가 단 한 건도 없다라는 통계대에 알게 된 후 헌법재판소조차 조용히 침묵하는 현실에서
검찰 왕국을 구축하기 위한 그들의 막무가내를 그 누가 질책할 것인가를 뒤늦게 판단해야만 했었습니다. 10. 그 어느 누구도 막아서지 못했던 검찰 왕국 구축과 함께 저희 부부가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신세로 내몰려야만 했던 이유까지 뒤늦게 알아차렸던 것인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경우 저 양반은 100%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장담할 정도로 제 남편의 술버릇이 참으로 고약했었습니다. 근데 신경 쓰니까요 하나하나 다 거슬리네요. 쭉쭉 늘어나는 게 계속해서 거슬려요. 참. 그들의 특유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더더욱 거슬려요. 11. 만화가다운 만화가로 성장하고 싶어서 권당 85만 원의 화료를 받는 것이 고작인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혼자 전담해서 그리는 남편을 저는 적극적으로 뒷바라지 했었습니다. 그리는 남편을 적극적으로 뒷바라지 했던 이유가 만화 혐오증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80년 11월 겨우 9개월을 산 어린 아들이 뇌종양 수술을 받고 사망하기 때문에 출판 계약서를 작성했던 1981년 7월 1일은 저희 부부가 양육의 의무에서 일시기적으로 해방된 시기였습니다. 12. 자식을 잃은 아비가 친구 친척 친지에게 직장생활 정리하고 만화 그립니다라는 전황을 전하면 저질 많아서 그려서 돈이나 벌겠다라는 지청구가 반드시 떨어지는 판국이었습니다.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덕수상고를 졸업했던 18살 때부터 주경야독으로 만화를 공부해야만 했던 제 남편에게는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현실이 분명했습니다. 여기서도 끊어주면 되죠. 끊을 수 있는 데는 했습니다. 저는 만화시대가 이미 시작된 이 마당에서 만화가들이 죄인으로 취급되는 중이건만 실력과 자질을 갖춘 젊은이들이 만화를 선택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13. 저는 작가 정신을 제대로 지킨 만화가만이 만화 혐오증 치유에 적극적인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인데 바로 그 사람이 저의 배우자 서대원이었습니다. 남편보다는 배우자가 점잖죠. 근데 맨날 남편 그러다 보니까요 배우자라는 말이 서투르고 어색해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제가 미련퉁이에요. 공교롭게도 양육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각각의 역사가 갖고 있는 제각각의 장면이 갖고 있는 장면이 낫겠네요. 역사적인 의와 역사적인 배경 흐름 등등을 제대로 공부해서 장면이라는 말이 도무지 저기예요. 생각이 안 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역사로 그냥 적었던 거예요. 제대로 공부해서 설명하는 역할을 도맡는 한편 자료 수집을 하는 등등 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뒷바라지 했었습니다. 한번 제대로 공헌해 보자는 뜻이었죠. 공헌해 보라는 뜻이었죠. 14. 1986년 그림이 거의 그려진 상황에서 스리 작가의 해도 너머였던 표절이
뒤늦게 문제가 됐던 이유는 선진 외국의 저작권 보호 압력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네, 예, 이거는 네, 때문입니다도 예, 끊어버려도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규학사가 스토리 작가에게 지불했던 권당 45만 원의 고려가 창작을 부탁하기 위한 대가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표절을 하라는 명령이었을 것 같습니까? 네, 악랄한 착취가 만들어낸 표절이에요. 예, 저희는 네, 악랄한 착취를 네, 저희들의 그 예, 노력과 투자로 예, 상쇄했던 거고. 그래서 네, 권당 85만 원의 화료를 받고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예, 성실하게 그려낸 네. 중견 만화가 서대원이잖아요. 늦깎이 만화가 서대원이었잖아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처럼 네, 그냥 막 설렁설렁 그려내는 게 아니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진실하게 네, 그려냈다는 게. 근데 그 사람을 네, 아주 그냥 네, 철저히 악용해서 그냥 네, 저기죠. 앞날을 그냥 완전 무게가라게 네, 막아버리고 그냥 네, 생매장 한 거예요. 네, 1991년 네, 10월 30일 날 생매장 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생매장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네, 좀 여쭤봐야죠. 이런 사건을 네, 만들어서 네, 이게 네, 검찰 왕국을 구축하기 위한 네, 난동이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고 네. 윤석열 씨가 예, 그 대단한 판을 예, 벌리고 나서는 건지 아무튼지 네, 고맙긴 고마운데요. 참 네, 어이가 없어요. 고맙죠. 근데 정말 어이가 없어요. 네. 권당 85만 원의 화료를 받는 것이 고작인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혼자 전담해서 그려내기 위해 진실하고 성실한 의지로 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집어치우세요라고 조롱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사파를 그려서 조달해야만 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돈에 쫓기고 시간에 쫓겨야만 했었습니다. 네, 돈에도 쫓기고 네, 시간에도 쫓기고 네, 말도 못했어요. 그 고생이. 네, 16. 역사 만화가 완성될 때까지 아이는 절대로 낳지 않겠다고 작정했건만 피임에 3번이나 연이어 실패했기 때문에 출산을 결심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1989년 1월 9일 규학사가 서대원의 동의 없이 덤핑 시장에 팔아치웠던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은 저희 부부가 무남 동료 외동딸의 생명을 걸고 그려낸 작품이었습니다. 네, 스토리가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나 1989년 6월 6일과 1990년 8월 8일 저자 표시가 말살된 상태로 발행되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자 표시가 저작권 등록증을 대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상표권과 특허권 등등은 관청 등록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저작권은 저자 표시가 저작권 등록증을 대신하기 때문에 관청 등록 절차가 생략되는 지적재산권입니다. 네, 동아학습은 동서문화사가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규학사는 저자의 명단을 넘겼다고 주장했는데 동서문화사는 그런 것 받은 일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님은 대질 신문조차 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게다가 저자 말살에 대해서는 철저히 묻어버리는 등등 저작권법과 출판윤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불법적인 관행을 앞세워서 무리하기 짝이 없는 무혐의 처분을 감행했던 것이 30년 전의 일입니다.
네. 범죄 행각에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 범행의 동기입니다. 그렇다면 명색이 검사라고 하는 분들이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감행해야만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를 그 어느 누구도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서대원 사건이 복잡미묘합니까? 결국 조광수 검사의 무혐의 처분은 검찰 왕국을 구축하기 위한 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직권남용과 허위고문서 작성, 고소인 진술조서 위변조 등등 그들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작정하고 저질렀던 검찰 구태타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솔직히 지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2. 다른 분들은 입 다물고 사는 것이 자기와 가족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왕국을 구축하기 위한 제물로 바쳐진 저희 부부는 검찰 쿠데타를 정정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저희들 자신을 구하는 길이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덤으로 구하는 길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네, 이제 이 앞에서 이제부터 작성하는 글이 참 재미있는 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거 등록해 보겠습니다.